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산의 가을이 또다시 야구 없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5가지 이야기가 마치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12-2월을 손꼽아 기다리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상무에서 괴물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선수, 과연 누구일까요? 퓨처스리그를 완전히 지배하며 타율 4할, 27홈런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운 그는 전역 후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2026 시즌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KBO 리그 역사상 초유의 결정이 우리 팀을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즌 중 10승을 기록한 외국인 투수를 방출한다는 것,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 결정 이후 롯데는 12연패의 늪에 빠졌고 3위에서 7위로 추락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절치부심하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오타니 쇼헤이가 탄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탄생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중이던 한 투수가 상무에서 배트를 잡기 시작했고 박지환 감독은 김태형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감독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투타 겸업. 과연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네 번째 이야기, 17억 원, 아니 170억 원입니다. 3년 전 롯데가 LA 시장에서 과감하게 투자한 3명의 선수,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그들에게 쏟아부은 돈은 총 17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롯데의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 그 책임에서 이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5번째 이야기, 8년 동안 7명의 감독, 평균 재임 기간 1.1년, KBO 10개의 구단 중 최다한 기록입니다. 잦은 감독 교체, 일관성 없는 운영 철학, 리더십의 부재, 롯데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실까요? 희망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체념일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월 6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롯데팬 여러분에게 이날은 단순한 12월의 어느 하루가 아닙니다. 이날은 바로 희망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상무 피닉스 유니폼을 입고 퓨처스리그를 완전히 지배한 한 선수. 100경기 출전, 타율 0.400, 27홈런, 105타점, OPS 1.15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그 선수가 바로 한동희입니다. 여러분, 타율 4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3번은 안타를 친다는 뜻입니다. 퓨처스리그라고 해도 이런 기록은 절대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27홈런은 리그 1위, 보시의 115타점 역시 1위. 한동희는 말 그대로 퓨처스리그를 지배했습니다. 한동희는 2018년 경남고를 졸업하고 롯데에 입단했을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데뷔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5경기만 뛰었는데도 타율 0.438, 15홈런을 기록하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1군에서 보냈고 2군에서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14년 6월 상무에 입대한 한동희는 군 생활 동안에도 야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양팔은 입대 전보다 훨씬 굵어졌고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동희는 말했습니다. 상무에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운동밖에 없다. 훈련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거의 하루 종일 운동만 한 것 같다. 주말에도 실내 연습장에 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고.
박지왕 상무감독의 세심한 배려도 한동희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원, 류현인, 윤준호 등 동기들과도 잘 뭉쳐 지내며 별 탈 없이 복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한동희는 전역 후에도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곧바로 2026 시즌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2월 6일 전역한 뒤 즉시 훈련에 들어가 내년 1월 롯데 1군 스프링 캠프 시작 전까지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한동희는 말했습니다. 전역하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내년 시즌 준비가 먼저인 것 같다고. 이 얼마나 프로다운 마인드입니까? 롯데는 2025 시즌 7월까지 3위를 질주하며 암흑기를 끊는가 했지만 8월 12연패에 빠지는 등 급격한 추락을 겪었습니다. 최종 순위 7위로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라는 쓴맛을 봤습니다. 한동희도 상무에서 롯데 경기를 볼 수 있을 때마다 챙겨보며 열심히 응원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동희는 말했습니다. 롯데가 좋지 않았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롯데가 잘 될 수 있도록 복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 한동희의 이런 각오와 준비된 모습을 보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2026 시즌 롯데의 타선에서 한동희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상상이 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희망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KBO 리그 역사상 시즌 중에 10승을 기록한 외국인 투수를 방출한 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2025년 8월 6일 사직 KA전에서 시즌 10승을 달성한 외국인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터커 데이비슨. 22경기에서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65, 탈삼진 109개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롯데 프런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투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영입된 선수가 바로 빈스 벨라스케즈였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38승에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투수. 롯데는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롯데는 58승 45패 3무, 승률 0.564로 텔 2위 한화, LG의 4경기 차 3위였습니다. 4위 SSG는 5경기 차 앞선 넉넉한 3위. 가을 야구는 안정권이었습니다. 데이비슨으로 그대로 갔으면 선두권을 넘보긴 어려웠어도 이렇게 가을 야구에 탈락할 만큼 급추락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11경기 6선발 35이닝에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 8대23, 탈삼진 28개로 말도 안 되게 부진했습니다. 첫 선발 5경기 모두 난타를 당했고 불펜으로 강등된 뒤에도 3경기 연속 실점하며 흔들렸습니다. 최종전인 9월 30일 한화전을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데이비슨의 마지막 승리 다음 날부터 롯데는 12연패를 당했습니다. 무승부 2번 포함 1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5할 승률을 순식간에 까먹었습니다. 9월 들어서도 5연패, 4연패, 3연패가 이어지면서 순위가 쭉쭉 내려갔습니다. 데이비슨 방출 이후 서너 8경기에서 8승 1패 3무, 승률 0.29, 믿기지 않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최종전도 허무했습니다. 연장 10회 마무리 김원중이 루이스 리베라토에게 끝내기 중전 안타를 맞았는데 높게 뜬 빗맞은 타구가 수비수들이 잡기 어려운 곳에 떨어졌습니다. 저일 끝내기 패배를 당한 롯데는 결국 6승 72패 6무, 승률 0.478, 최종 순위 7위로 마쳤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승수, 같은 순위,
2018년부터 최근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습니다. 두산에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과 우승 3회로 왕조를 이끌었던 명장 김태형 감독도 2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는 처음이었습니다. 3년 계약의 마지막 해가 될 내년에 반드시 명예회복을 해야 합니다. 김태형 감독은 말했습니다. 많이 아쉬운 한 해다. 3위를 지키고 싶은 욕심이 컸다. 선수들이나 스태프들도 그걸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안 됐을 때 부담도 더 갔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또한 그는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못하게 되면 내년을 대비해 거기에 맞는 훈련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 훈련량은 선수들도 각오는 하고 있을 것이다. 훈련량은 당연히 많아야 한다.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훈련할 것이다. 부족한 점을 훈련량으로 메워서 내년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여러분, 10승 투수를 방출한다는 결정 과연 옳았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롯데 프런트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 욕심이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롯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일 수도 아니면 또 다른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타니 쇼헤이를 아십니까? LA 다저스에서 투타 겸업으로 3차례 MVP를 차지한 슈퍼스타. 메이저리그에서도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투수로도 던지고 타자로도 뛰는 야구 역사상 가장 특별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도, 아니 롯데에도 오타니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특급 유망주. 경북고 시절 투타 겸업 선수로 큰 기대를 받았던 그 선수, 바로 전미르입니다. 전미르는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1군에서 필승조까지 차지하며 롯데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2024년 4월까지 16경기에서 1승, 3홀드, 평균 자책점 3.52를 기록하며 특급 불펜으로 성장하는 듯 됐습니다. 시속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는 전미르에게 롯데는 투수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월 이후 찾아왔습니다. 롯데 불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당시 공이 가장 좋았던 전미르가 계속 마운드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팔에 탈이 났습니다. 2024년 12월 오른쪽 내측 측부 인대 수술을 받고 복귀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전미르는 재활 도중 상무에 지원했고 2025년 5월 입대했습니다. 박치왕 상무감독으로선 내년 전반기까지는 공을 던질 수 없는 투수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낭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감독은 전미르에게 타자로 뛰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감독은 김태형 롯데 감독에게 직접 전화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김 감독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박 감독은 말했습니다. 전미르가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놔두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안했다. 배팅은 되냐고 하니 본인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 전미르도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왔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한번 쳐봐라 하셔서 배팅을 몇 번 쳤다. 감독님께서 팔만 괜찮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시작은 군겨지책이었으나 기대 이상으로 타격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박 감독은 전미르가 한국의 오타니 쇼헤이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전미르는 2025년 퓨처스리그 21경기에서 타율 0.250, 출루율 0.514, 장타율 0.542, 2홈런 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아직은 성공을 논하기는 이른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박 감독은 말했습니다. 전미르가 배팅을 보면 운동 능력이 있다.
투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 일과가 투수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골반 가동성, 흉추 가동성, 어깨, 이런 투수 훈련을 다 마친 뒤에 타격만 하고 있다. 투수를 포기한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한다. 고 메이저리그는 오타니를 위한 규칙인 오타니룰까지 만들었습니다. 오타니가 더 많은 타석에 설 수 있도록 선발 투수 겸 타자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강판되더라도 해당 선수는 계속 지명 타자로 라인업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박 감독은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2군이니까 내년에 2군에 한해서 오타니법 같은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하려 한다. 고 전미르는 1군 투수들의 공도 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내 공은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며 웃었습니다. 전미르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투수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말부터 ITP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미르가 정말 한국의 오타니가 될 수 있을까요? 투타 겸업이라는 실험이 롯데에게 희망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희망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롯데의 가장 뼈아픈 실패를 직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70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2022년 시즌을 8위로 마친 롯데는 FA 시장에서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암흑기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3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LG 트윈스의 포수 유강남에게 4년 80억 원, NC 다이노스의 내야수 노진혁에게 4년 50억 원, 키움 히어로즈의 투수 한현희에게 3년 40억 원, 총 1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롯데의 상승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롯데 팬들도 구단도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유강남 전 23시즌 121경기에서 타율 0.261, 10홈런 55타점, OPS 0.722를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 시즌에는 52경기에서 타율 0.191, 5홈런 20타점, OPS 0.599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2015 시즌에는 100대 10경기에서 타율 0.2774, 5홈런 38타점, OPS 0.735를 기록하며 가장 나은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FA 계약 규모와 기대치를 고려하면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초 어깨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노진혁 2023 시즌 103경기에서 타율 0.257, 4홈런 51타점, OPS 0.724를 기록했고 2024 시즌에는 1위 2경기에서 타율 0.222, 2홈런 13타점, OPS 0.612로 더욱 부진했습니다. 2025 시즌에는 후반기에 겨우 1군에 합류해 28경기에서 타율 0.2초, 1홈런 5타점, OPS 0.739를 기록했습니다. 50억 원짜리 계약이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현희, 그의 성적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2023 시즌 38경기, 104이닝에서 6승 12패, 3세이브, 평균 자책점 5.45를 기록했습니다. 24 시즌에는 56경기, 7중 13이닝에서 5승 3패, 8세이브, 평균 자책점 5예 1위를 기록했고 2025 시즌에는 단 3경기, 8위 6기 3이닝에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6.24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부진한 성적 때문에 계약상의 플러스 1년 옵션은 절대 발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강남은 이번 시즌 초까지 비교적 괜찮은 성적을 유지하다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노진혁과 한현희는
1군에서 주전 자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내년에도 두 선수는 명확한 역할 없이 2호섬 이륙 시즌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실패한 대형 계약은 팀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롯데는 다시 한번 외부 FA 영입에 참혹한 실패 기록을 늘렸습니다. 콘티뉴얼 17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지만 돈만 쓰고 암흑기만 연장했습니다. 롯데 FA 영입 실패는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형 FA 계약이 실패로 끝났고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승리를 원했지만 결과는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였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시즌 종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못하게 되면 내년을 대비해 거기에 맞는 훈련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 훈련량은 선수들도 각오는 하고 있을 것이다. 개개인에게 맞는 훈련도 할 텐데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훈련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훈련만으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170억 원의 실패. 이것은 단순히 선수들의 부진만이 아닙니다. 구단의 스카우팅 시스템, 선수 평가 능력, FA 영입 전략.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롯데는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돈만 날렸습니다. 그 돈으로 유망주를 키웠다면, 젊은 선수들에게 투자했다면 지금보다 나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A 영입 전략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선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롯데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 실패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7명의 감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평균 재임 기간 1,001년, KBO 10개 구단 중 최단 기록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 교체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 그 기간 동안 롯데는 5명의 정식 감독과 2명의 임시 감독을 거쳤습니다. 당위 성과, 선수 육성, 재건. 팀의 방향은 계속 오락가락했고 감독들은 일관된 운영 철학을 잃었습니다. 선수들은 공유된 비전이나 문화 없이 경기장에 섰습니다. 다른 기업 소유 팀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만 롯데는 유독 자주 계열사 임원들을 단장이나 구단 대표 같은 핵심 역할에 임명했습니다. 롯데 내부자는 말했습니다. 야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단장이 거의 없었고 인사 실패가 만연했다고. 최근 롯데는 야구 전문가들을 영입했지만 여전히 결정은 야구 논리보다 모기업의 기대를 우선시합니다. 또 다른 야구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롯데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단장들조차 빠른 결과를 내라는 압박 아래 계획에서 벗어나곤 했다고. 롯데의 붕괴는 올 시즌 주장 전준우의 부상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베테랑 리더십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팀은 또한 세대 간 격차로 고통받고 있으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선수들이 중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윤동희 22세, 나승엽 세, 고승민 25세. 같은 젊은 타자들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아직 팀을 이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교 야구 코치는 말했습니다. 롯데는 10년 동안 최고의 유망주를 드래프트했지만 그들을 키우는데 실패했다고. 포수 포지션 2018년 강민호를 삼성에 트레이드한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작년 FA로 80억 원에 계약한 유강남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유격수 포지션도 명확한 주전이 없어 순환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큰 실수는 10승 투수 터커 데이비슨을 방출하고 시즌 중반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1승 4패, 평균 자책점 8.23을 기록하며 불펜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KBS N 해설위원 전준호는 말했습니다.
전환점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팀의 하락을 악화시켰다고. 여러분, 롯데의 문제는 단순히 선수들의 실력 부족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모기업의 조급함, 잦은 감독 교체, 일관성, 없는 인사결정, 리더십의 부재, 응집력 있는 팀, 문화의 부재. 이 모든 것이 롯데를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로 몰아넣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두산에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과 3회 우승으로 왕조를 이끌었던 명장입니다. 하지만 롯데에서는 2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를 겪었습니다. 내년은 그의 3년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명예 회복을 해야 합니다. 김 감독은 강조했습니다. 8일부터 시작되는 훈련부터 구단과 얘기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좋은 아카데미에 주요 선수들을 보낼 것이고, 경기를 많이 못 뛰었던 백업 선수들은 교육 리그에서 뛰게 할 것이다. 경기 끝나면 또 훈련시키고 아마 빡빡한 일정이 될 것이다. 선수들도 그걸 다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올 거라 믿는다고. 롯데 선수단은 일주일 휴식 후 10월 8일부터 다시 훈련에 들어갑니다. 11월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앞서 국내에서부터 훈련 강도를 높이며 일찌감치 내년 시즌 준비에 나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훈련만으로 충분할까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단기 성과만 쫓을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팀을 재건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가 내년에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김태형 감독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5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월에 전역하는 한동희의 희망, 10승 투수 방출이라는 초유의 결정과 그로 인한 추락, 한국의 오타니 전미르의 탄생, 170억 원 FA 실패의 참담함, 그리고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의 구조적 원인. 희망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습니다. 가능성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6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습니다. 팬들의 인내심도 구단의 여유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룰까요? 롯데의 스토브리그 전략? 아니면 라이벌 팀들의 움직임?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태형 감독이 예고한 강도 높은 훈련. 과연 선수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뒷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의 가을은 야구 없이 지나가지만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가을 야구를 사직에서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